오늘 다뤄볼 얘기는 다시 시작된 관세 전쟁과 글로벌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잦아들 것 같던 관세 전쟁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덧붙여서 글로벌 침체 부분도 좀 더 확실하게 굳어지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는지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8월 30일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관세 부과 품목별 비중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처음에 1단계로 500억 달러 부과, 2단계로 2천억 불 부과, 그리고 3단계로 나머지 2,895억 달러 부과라는 세 부분으로 나눠 보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에 중국이 대미 수출액 5,395억 달러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 부분은 2019년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들을 얘기할 때 2018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1단계 500억 달러와 2단계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분이 현행 25%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미국이 10월 1일부터 30%로 인상하기로 했었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10월에 새로운 협상을 시도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내용을 10월 1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5% 인상한 30%로 되는 2,50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5일로 연기됐다라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1일이 중국의 건국일, 그러니까 공산당이 창당을 하고 그 공산당에 의해서 건국된 중국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날로 선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협상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과 중국에게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 것인지는 일단은 15일, 그러니까 10월 15일이 지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3단계에 해당되는 2,895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로 한 1,335억 불 정도를 15% 정도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마지막인 3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을 텐데, 9월 1일 이후에 시장의 변화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지금 15%의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관세가 물려지고 있는지, 뉴스에서는 인상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라든지,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 채권시장의 변동에 있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부분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전에 50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600억 달러에 대해서는 5에서 10% 차등 관세를 매기고 있었지만 6월 1일 이후 보복 관세로 인해서 20에서 15% 정도 관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이 부분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무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50억 달러에 대해서 현행 5에서 10%의 차등 관세를 10% 내지 5% 관세 인상으로 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그 시기는 9월 1일 12시에 일부 관세 인상,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정말로 적은 금액에 대해서 형식적인 관세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류 또는 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지되었던 500억 달러에 대한 25%, 600억 달러에 대한 5에서 10%의 차등 관세가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과하고 있는 관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러스트벨트나 팜벨트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두 지역에 해당되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물품 매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관세 정책을 살펴본다면 9월 1일에 1120억 달러 정도, 실질적으로는 1120억 달러에 대해서 수입 물품 인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0%였었는데 변경되면서 15%가 됐고 인상률은 15%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2,500억 달러, 현행 25%를 30%로 인상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협의하에 10월 15일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9년 12월 15일에 1,560억 달러 정도를 15% 관세를 매겨서 인상률은 15%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2018년도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물량 중에서 나머지 215억 달러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215억 달러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희토류라든지 미국의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대부분 이 215억 달러에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억 달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어떠한 관세도 물릴 이유가 없을 것이고, 혹여 중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미국이 나서서 관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 쪽에서는 어떠한 관세 정책을 앞으로 펼칠 것이고 9월 1일 이후에 관세 정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 5,078개 품목에 대해서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10% 또는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1차적으로는 9월 1일 낮 12시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 부분은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철회가 되든지 아니면은 아주 적은 물품에 대해서만 약간의 관세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은 그 미국과의 전면적인 싸움보다는 약간 회피하면서 중국 내부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중국이 아직도 디폴트를 안 하고 아니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위태위태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하게 경착륙이라고 하죠.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서 탑 3를 뽑는다면 중국, 미국,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 현재 일본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짜 전쟁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 큰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과는 물품, 다시 말해서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이상 나빠지는 부분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내부 사정은 아직도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극단적으로 미국과의 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꺼려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10월 1일 이후 중국도 내부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 이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진전될 것인지 아니면은 약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단락되거나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중간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글로벌 침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복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정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 전쟁을 조용히 마무리 질 수 있다라면 경제는 급격한 하락을 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어느 정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끝난다면 완만한 침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 투구를 한다면 더 급격한 경제 침체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좀 더 당겨지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롭게 온다라는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다음 표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에서 발표된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7월은 51.2 그리고 8월은 49.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나 경제 관련 단체들에서는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경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한 현재 지표, 미국의 현재 지표를 보면 핵심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신규 수주 지수, 생산 지수 모두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것은 8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 부분은 전문가들 예상에 53.8로 예상을 했었고 7월에는 53.7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상승 또는 약간 하락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구매자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꺾이면서 하락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56.4로 상승을 기록을 하였고, 이 부분은 신규 주문이 6%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와 다른 부분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만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지수 부분입니다. 7월 지수는 51.7이었고 8월 지수가 47.4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용 건수는 19만 5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민간 부분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고용지수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민간 부분만 하더라도 19만 5천 건이 증가를 했는데 고용지수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민간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고용 지표가 과연 믿을 만한 지표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수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본다면 미국의 같은 경우 9월 13일 기준으로 1.901, 그리고 영국이 0.752, 독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446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마이너스 0.1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들이 다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곡선이 다시 상승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펴볼 것이 트럼프의 독주가 그리고 폭주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이며 절대 권력 미국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가 현재 77억 3천 명 정도 되고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미국 인구 4.3% 정도의 인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큰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또한 절대 권력자 미국 대통령이 행하는 행위가 전체 지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원만하게 타협을 한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폭주 기관차 같은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모든 행위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무역 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기별로 대응 가능한 부분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테크니컬한 리세션에서 리세션, 실물적인 침체로 위험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바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세션에서 리커버리 되는 다시 상승하는 부분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하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면 리세션이 아니라 디프레션에서 더 심한 그레이트 디프레션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적,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